아침에 머리 감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가득 쌓여 있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감으면 감을수록 더 빠지는 것 같아 차라리 감지 말까 하는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셨나요? 내가 머리를 잘못 감고 있는 건 아닐까? 왜 깨끗하게 하려고 감는데 머릿결은 더 상하고 머리카락은 더 빠지는 걸까? 이러다 정말 탈모가 심해지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모발 건강만을 25년간 연구해온 한의사 김수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탈모 고민을 함께하며 치료해왔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이제 다 포기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머리숱이 적으셨거든요. 유전인가 봐요.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고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우울하다고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머리 감고 나서 느끼는 그 찜찜함과 불안감,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머리 감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믿었던 방법이 오히려 소중한 우리 머리카락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25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찾아낸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재료만 있다면 한 달만 해도 머리카락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방송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어쩌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머리 감고 자려고 누웠는데 머리카락이 마치 마당 빗자루처럼 뻣뻣하게 느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정성껏 감았는데 오히려 더 거칠어진 느낌. 내일 아침에는 또 얼마나 빠질까? 밤새 걱정하신 적도 있으시죠? 여러분, 그 걱정스러운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25년간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머리 감고 나면 더 많이 빠져요. 감은 날이 안 감은 날보다 머리가 더 푸석하고 힘이 없어요. 차라리 안 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저 기분 탓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작은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 한의원을 찾은 500명의 환자분들이 머리 감는 습관을 6개월 동안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는 분들은 올바르게 감는 분들보다 머리카락이 평균 3배나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무려 3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들 모두 자신은 매우 깨끗하고 꼼꼼하게 머리를 감는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왠지 더 깨끗하게 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듭니다. 마치 여린 꽃밭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샴푸를 듬뿍 사용하면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고농축된 샴푸 원액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강한 자극을 주어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며 감는 것입니다. 박박 긁어야 시원하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이것은 마치 칼로 두피를 긁는 것과 같습니다.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두피는 더욱 약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되던 작은 자극도 나이가 들면 한번 손상된 모근과 두피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3살의 한 어머님이 기억납니다. 평생 손톱으로 시원하게 머리를 감으셨다고 합니다. 한의원에 오셨을 때 그분의 두피는 붉고 예민해져 있었고 정수리 부분은 이미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누구보다 깨끗하게 머리를 감았다고 자부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어머님의 눈물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순히 머리를 감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과 두피를 살리는 생명의 비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머리카락을 정말 열심히 감았어요. 거품 듬뿍 내서 박박 문지르고 여러 번 헹궜죠. 그런데 원장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병원에 오신 한 환자분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55살의 중년 남성이셨는데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머리숱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머리가 왜 이래요? 하고 물어봐요. 창피해서 가족 모임에도 가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대해왔는지 모릅니다. 머리를 감는다는 말 자체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두피를 감는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 지리산의 한 암자에서 여든이 넘으신 노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연세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머리숱이 풍성하고 건강하셨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여쭈었더니 온화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땅에서 베어낸 벼와 같은 것이라네. 아무리 닦고 문질러도 스스로 더 자라거나 건강해지지 않아. 하지만 벼가 자라는 논, 즉 밭을 잘 가꾸면 실한 벼가 풍성하게 자라나지. 우리 몸에서 두피가 바로 그 논과 밭이라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발과 두피에 관한 모든 것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머리카락은 이미 생명력을 다한 죽은 세포의 집합체입니다. 한번 자라난 머리카락은 스스로 회복하거나 재생되지 않습니다. 손상된 머리카락은 영원히 손상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반면 머리 피부, 즉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바로 이 두피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건강해야 튼튼하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요? 이미 죽은 세포인 머리카락은 열심히 문지르고 비벼댔지만 정작 살아있는 공장인 두피는 소홀히 다루거나 심지어 자극을 주며 방치해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의 잎사귀만 열심히 닦고 정작 중요한 뿌리는 말라가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에만 물을 주고 꽃을 피우는 흙은 메마르게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환자분들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중심으로 감아보세요.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순이 넘으신 한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 머리 좀 보세요.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두피는 건강한 연분홍빛을 띠었고 마치 봄날 새싹처럼 가늘지만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솜털처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머리카락만 열심히 감았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두피를 생각하며 감으니까 이렇게 다르네요. 정말 10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또 다른 58살의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머리에 뭐 하셨어요? 전보다 머리숱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샴푸는 머리카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피를 위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바른다 한들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두피가 건강해야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지금부터는 이 소중한 두피를 살리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머리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원장님, 커피를 머리에 뿌린다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68살의 한 할머님께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야말로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천연 탈모 관리 성분일지도 모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 5년 전입니다. 국내 한방 피부과학 학회에 참석했을 때 백발이 성성하신 한원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즐겨 마시는 커피가 탈모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 회장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저 역시 제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그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0명의 초기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 동안 실험했는데 커피 추출액을 두피에 꾸준히 사용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머리카락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모발의 굵기 또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는 학회가 끝나자마자 그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입니까? 커피가 탈모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니요? 그 교수님은 웃으시며 현미경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커피 추출액을 처리한 모낭 주변의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커피가 두피와 모근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피의 미세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모근의 영양분이 더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둘째, 모낭세포의 활력을 불어넣어 건강한 모발 성장을 지원합니다. 셋째, 탈모를 유발하는 특정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 중 동의를 얻은 30분을 대상으로 3개월간 이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0명 중 27명의 두피 상태가 개선되었고 모발이 전보다 덜 빠진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2살의 한 남성분이셨는데 정수리 부분이 눈에 띄게 비어있어 10년 넘게 모자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모자 없이는 외출도 꺼리신다고 하셨죠. 3개월 뒤 그분께서 진료실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모자를 쓰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원장님, 보세요. 정수리가 전보다 채워진 것 같아요. 아내가 당신 머리에 뭐 좋은 거 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10년 만에 모자 없이 이렇게 외출합니다.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저 또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두피 혈액순환 촉진입니다. 두피의 작은 혈관들이 활성화되면 영양분과 산소가 모근까지 더 잘 전달됩니다. 좁았던 길이 넓은 길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모낭세포 활성화입니다. 모근이 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들려면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커피의 특정 성분이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입니다.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물질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가 이 나쁜 물질의 공격으로부터 모낭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블랙커피와 스프레이 용기입니다. 설탕이나 크림, 프림 등이 들어간 믹스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순수한 원두커피나 인스턴트 블랙커피를 사용하세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랙커피를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우려냅니다. 이 커피를 완전히 차갑게 식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힌 커피를 깨끗한 스프레이 용기에 담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 감기 약 15분 전에 마른 두피에 커피 스프레이를 골고루 뿌립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직접 닿도록 합니다. 손가락 끝에 지문 부분, 절대 손톱이 아닙니다. 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약 15분 정도 그대로 둔 후 평소처럼 머리를 감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뜨거운 커피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피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탈모 관리 제품이나 클리닉 시술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이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로 두피 건강을 챙겨보세요. 하지만 원장님, 그러면 머리카락은 어떡하죠? 두피만 관리하면 머릿결은 괜찮은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원장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요? 안 그래도 기름진데 더 번들거리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약 7년 전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본 광경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 85 되신 해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고 까마귀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비결을 여쭈니 우리 어멍도 그 어멍의 어멍도 다 그렇게 했죠. 한평생 동백기름을 머리에 발랐지.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옛 어르신들의 민간요법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샴푸의 세정 성분이 두피의 노폐물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표면을 감싸고 있는 천연 보호막까지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벗겨지면 머리카락은 수분을 쉽게 잃어 푸석해지고 외부 자극에 약해져 쉽게 끊어지거나 갈라지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젊을 때는 두피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유분이 머리카락을 보호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유분마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 오히려 머릿결이 더 거칠고 푸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막 없이 맨살이 드러난 것과 같은 머리카락. 거기에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까지 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료했던 58살의 한 아주머니가 떠오릅니다. 잦은 파마와 염색으로 머릿결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고 빗질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머리 감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감고 나면 머릿결이 더 상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분께 머리 감기 전 천연 오일을 머리카락에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한의원을 찾으셨습니다. 원장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꼭 20살 때 머릿결 같아요. 딸아이가 엄마, 미용실에서 뭐 비싼 관리 받았어? 하고 물어본다니까요. 정말로 그분의 머리카락은 이전과 달리 비단처럼 부드럽고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빠지는 양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연 기름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보호막 형성입니다. 기름 성분이 머리카락 표면을 얇게 코팅하여 샴푸의 강한 세정 작용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카락을 보호합니다. 마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습니다. 둘째, 수분 잠금 효과입니다. 머리카락 내부에 있는 수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겨울철 비닐하우스가 안의 온기와 습도를 지켜 채소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영양 공급입니다. 특정 천연 오일에는 비타민이나 불포화 지방산과 같은 영양 성분이 풍부하여 손상된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름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각류, 살겨기름입니다. 살겨에서 추출한 우리나라 전통 기름으로 피부 친화적이며 보습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인 감마오리자놀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여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백오일, 카멜리아 오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머릿결 관리에 애용해온 기름입니다. 올레인산 함량이 높아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가꿔주며 모발 깊숙이 흡수되어 손상을 막고 보습 효과를 줍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바닥에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의 오일을 덜어냅니다. 머리 길이에 따라 양 조절. 양손으로 비벼서 오일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머리카락의 중간 부분부터 끝부분까지만 골고루 바릅니다.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둔 후 평소대로 샴푸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샴푸 후에도 기름져 보일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에 직접 바르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머리카락에만 사용하십시오. 특히 손상이 심한 머리카락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환자분들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65의 한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파마한 것처럼 머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내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아홉의 한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녀딸이 할머니 머릿결이 비단 같아요. 하고 안겨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리 감기 약 15분 전, 두피에는 커피 스프레이를, 머리카락에는 천연 오일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피는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은 생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준비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정작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25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하여 효과를 본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올바른 머리 감기 비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이렇게 박박 감았는데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때가 벗겨지는 것 같고 개운하지 않나요? 72살의 한 할아버지께서 놀란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두피를 살펴보니 역시나 붉게 자극받아 있었고 미세한 각질도 보였습니다. 할아버님, 그동안 두피를 면도날로 긁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는 갓 태어난 아기 다루듯이 부드럽게 감으셔야 합니다. 그 할아버님은 제 조언대로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고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도 50년 만에 머리가 가렵지 않아요. 머리카락도 전보다 훨씬 덜 빠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 머리 감기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의 두피와 모발 건강이라는 큰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일본의 한 유명한 모발 전문 병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의 일입니다. 70이 넘으신 그 병원의 원장님께서 직접 환자들에게 머리 감는 법을 시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감기는 단순한 세척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술과도 같습니다. 마치 바이올린을 연주하듯이 정성스럽고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교수님의 머리는 7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고 건강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완벽한 머리 감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의 온도의 비밀입니다.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게 씻기겠지? 절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대보았을 때 따뜻하다 또는 약간 시원하다 싶은 정도면 완벽합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리고 자극을 주며 너무 차가운 물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샴푸 전 충분한 물 헹굼입니다. 샴푸를 사용하기 전에 최소 1분에서 2분 동안 오직 물로만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헹궈줍니다. 이것만으로도 두피와 모발 표면의 먼지와 노폐물, 그리고 앞서 사용한 커피 스프레이와 오일의 상당 부분이 씻겨나갑니다. 세 번째, 샴푸는 손에서 거품 내기입니다. 절대 샴푸 원액을 머리에 직접 짜지 마십시오. 500원 동전 크기만큼 모발 양에 따라 조절, 손바닥에 덜어낸 후 물을 약간 섞어 양손으로 충분히 비벼 거품을 냅니다. 거품을 먼저 풍성하게 만들어야 샴푸의 자극을 줄이고 세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문으로 두피 마사지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가락 끝, 지문이 있는 부위를 사용하여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습니다. 절대 손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앞머리 헤어라인부터 정수리 방향으로, 옆머리에서 정수리 중앙으로, 뒷머리 목덜미에서 정수리 위쪽으로 각 부분을 약 10초씩 마치 두피 경락 마사지를 하듯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다섯 번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살짝입니다.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품을 이용하여 머리카락 전체를 가볍게 쓸어내리듯 감습니다. 머리카락끼리 서로 비비거나 문지르지 마십시오. 머리카락이 엉키고 큐티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꼼꼼하고 충분한 헹굼입니다. 샴푸로 마사지했던 시간에 최소 2배 이상으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헹궈냅니다. 샴푸 잔여물이 두피나 모발에 남아있으면 가려움, 비듬,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귀 뒤쪽, 목덜미, 헤어라인 등도 신경 써서 헹궈주세요. 일곱 번째, 린스, 컨디셔너는 머리카락에만입니다. 린스나 트리트먼트 제품은 절대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머리카락 중간 부분부터 끝부분까지만 골고루 바릅니다.
제품 설명서에 따라 1분에서 2분 정도 방치한 후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8번째, 마지막 헹굼은 살짝 시원한 물로입니다. 모든 헹굼 과정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두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가볍게 헹궈줍니다. 이때 미지근했던 물보다 온도를 살짝 낮춰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열렸던 모공이 수축되면서 두피 진정 효과와 함께 탄력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꾸준히 교육해드린 뒤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5의 한 아버님은 3개월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제 머리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전보다 훨씬 굵어지고 힘이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18살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머리가 가렵고 비듬이 많아서 고생했는데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감고부터는 신기하게 가려움증이 싹 사라졌어요. 비듬도 거의 안 보이고요. 여러분, 머리 감기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일과 같지만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에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뒤면 분명 달라진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5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로부터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머리숱이 없으셨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유전이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탈모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유전의 굴레일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원인 중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유전적 소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내외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70%는 후천적인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유전자가 100% 동일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탈모가 진행되고 다른 한 명은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생활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 후천적인 요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신 환자분 중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형, 남동생까지 집안 남성 대부분이 이른 나이부터 탈모가 진행되었는데 본인만은 신이 넘은 나이에도 비교적 풍성한 머리숱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비결을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두피와 모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주변에서는 유별나다고 했지만 꾸준히 한방 두피 케어를 받고 식습관도 신경 쓰고 스트레스도 바로바로 풀려고 노력했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에는 탈모 유전력이 전혀 없는데 유독 본인만 젊은 나이에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생활 습관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 불규칙한 생활, 극심한 스트레스, 인스턴트 위주의 편향된 식습관 등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머리 감기 전 두피에는 커피 스프레이로 영양 공급과 혈액순환 촉진. 둘째, 머리카락에는 천연 오일을 발라 보호막 형성 및 수분 유지. 셋째, 샴푸 시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세정. 넷째,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에만 사용하여 두피 자극 최소화. 다섯째, 샴푸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고 충분하게 헹굼. 이 5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의 상당 부분, 70%은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급적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져나가 모낭의 기능이 소실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바로 치료 시기를 놓치신 분들입니다. 몇 년 전, 70이 넘으신 한 할머니께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이미 하얗게 드러나 모발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장님, 10년만, 아니 5년만이라도 일찍 찾아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할머니의 깊은 한숨과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도 우리의 다른 신체 건강과 똑같습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의원이나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망설여지신다고? 그렇다면 우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부터 집에서 차근차근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시거나 좀 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이나 모바일 전문 병원을 찾아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문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한 부분을 넘어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며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험은 탈모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확신입니다. 탈모는 유전이라는 숙명에 좌절하기보다는 개선 가능한 습관의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습관은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탈모로 남몰래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더 큰 기쁨과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두피, 풍성한 머리카락,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공유해드린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병원에서의 전문적인 진료나 의학적 상담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체질과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방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내용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실제로 적용해 보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몸 상태와 두피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두피에 이미 상처나 심한 염증이 있거나 평소 피부가 매우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자가 관리보다는 먼저 가까운 한의원이나 피부과 모바일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실천하시는 모든 건강관리법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점을 부디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